어제가 10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다면 오늘은 30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습니다. 어제 높아진 장기 금리가 증시를 자극하면서 누르는 상황이 벌어졌죠. 오늘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장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약보합, 강보합 정도 보인 상황이고요. 러셀 2000이 아무래도 낙폭이 좀 컸는데 아무래도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게 러셀 2000이고 그런 점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10년물 금리는 또 올라서 결국 4.7% 선을 넘어갔다가 조금 안정이 됐고요. 오늘 30년물 경매 입찰이 있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낙찰 금리가 4.913 나와서 지금 역시나 2007년 이후에 여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2007년 8월 이후에 또 18년여 만에 가장 높은 금리로 입찰 낙찰이 됐고요. 어제 10년물 입찰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입찰 직전 금리보다는 약간은 낮은 가격에 입찰이 되면서 수요는 조금 확인이 됐습니다. 최악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튼 계속되는 금리 상승이 증시를 압박하는 상황. 여러 원인이 있지만 재무장관인 옐런이 분석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일단은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이다.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금리 경로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아졌고 또 장기물 금리에 부여되는 기간 프리미엄, 이 텀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기간 프리미엄이 한동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경제가 양호한 상태 보이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교과서적인 얘기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옐런이 재무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천문학적인 국채를 찍어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간 부분이 분명 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비슷한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양책 지출을 한 게 인플레에 약간 기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인플레는 다 공급 측면의 현상이었다. 즉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경기 부양책이 필요했던 건 침체 후에 오는 상처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게 인플레를 조정한 게 아니라 즉 채권을 찍어서 경제를 부양한 게 국채 수익률을 올린 게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나라 봉쇄로 인해서 공급 측면에 부정적인 충격이 왔기 때문에 즉 자주 보여드리죠. 이 그래프 이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이게 물가를 올리는 이런 충격이 왔기 때문에 인플레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 뭐다? 바이든 행정부 책임 아니고 내 책임 아니고 좀 발을 빼려는 그런 인터뷰죠. 오히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정신을 지금 차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미국 재정 적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트럼프와 차기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정부 재정 지출을 줄여서 문제를 막겠다는데 아니 국방 예산을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줄 수도 없는 거고 뭔 수로 대규모 삭감을 하겠다는 거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옐런의 얘기대로라면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결국 재정 적자를 더 심화시키는 것 말고는 별 뾰족한 묘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볼 때 정부 예산을 덜 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옐런의 얘기대로라면 지금 장기물 금리가 치솟는 건 바이든 정부 책임은 전혀 없고 지금 오르는 건 트럼프 정책이 펼치는 부작용을 시장이 미리 예상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런 해석인데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하지만 옐런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조금 판단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이 발 빼려는 면피성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튼 지금 국채 수익률이 문제인 것은 맞고요. 이게 더 올라가면 확실히 증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1년 2개월쯤 전에 바로 이때죠. 장기물 금리 정고점을 찍은 이때 어제 보여드렸지만 10년물 금리가 5%를 넘었었습니다. 이때 정말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2023년 8월 이때보다 좀 전이었죠. 빌 에크먼이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30년 만기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30년물 금리가 오를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나 이거 이때 30년물 국채 공매도 때렸어. 이렇게 포지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당시 들었던 게 탈세계화로 물가가 높게 유지될 것이다. 방위비 지출이 늘어서 재정 건전화가 우려된다. 노동자 협상력이 높아져서 임금 상승 압력이 강해질 거다. 그래서 장기 인플레는 3% 수준을 계속 찍을 거고 그래서 30년물은 5.5%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장기물 금리가 계속 올랐죠. 그러면서 지금 벌어진 것과 비슷한 논리가 그대로 먹힙니다. 높아진 장기물 금리가 증시 멀티플을 찍어 누르니까
이 당시 S&P 500 미국 증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증시가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물 금리 계속 올랐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야 정말 빌 에크먼 정말 맞구나. 진짜 이제 국제금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야말로 정말 우려가 많았고 증시는 당분간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빌 에크먼이 10월 23일 트윗을 올리죠. X를 올리죠. 30일 금리가 5.5%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포지션을 바꿔버립니다. 나 공매도 청산했다. 왜? 지금 금리 수준에서 채권 시장에서 공매도 포지션 유지하는 게 위험이 너무 크다. 왜? 최근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침체가 올 거라고 빌 에크먼은 보고 침체가 오면 국제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털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의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때 장기물 금리가 확 떨어지고 증시가 상승 반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바닥을 찍은 S&P 500은 상승 반전으로 갔고 그 후로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국채금리 상당한 공포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국채금리가 올라갈 상황은 너무나 많고 사실 떨어질 이유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이 트럼프 임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긴급 조치로 관세 도입 바로 할 거라고 주변국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전 나온 워싱턴 포스트의 김빼기 관세기 보도가 이 트럼프의 전투 의지를 더 불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 너무 좋기 때문에 성장이 잘 나와주고 있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지금 옐런 때 찍어놓은 단계체가 너무 많은데 올해부터 롤오버가 계속 닥치지 않습니까? 이 중에 적자는 물량을 중기물 이상으로 롤오버를 하면은 수급 측면에서도 장기물 국채 금리 부담일 수 있습니다. 뭐를 봐도 장기물 금리 지금 오를 요인밖에 없어요. 근데 23년 말에도 그랬습니다. 이때도 뭘 해도 국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에크먼이 자기 국채 공매도 포지션 청산하고 침체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에크먼이 말을 했지만 이건 그의 말이 맞은 건 아니죠. 침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맹렬하게 올랐던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고 증시가 다시 반등해서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지난번 에크먼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높아진 장기 금리가 경제를 압박해서 부담을 주고 이게 또 내러티브가 형성이 돼서 뭔가 경제 흐름에 다른 사인을 줄 가능성 이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측이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 기사 하나 보시면은 FT 보도인데 이런 내용이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보니까 24년 최소 686개의 미국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0년 828곳이 망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다. 그리고 피치의 데이터를 보니까 총 부채가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의 우선 대출을 제공한 채권자들이 2016년 이후에 가장 낮은 회수율을 기록을 했다. 자, 여러분 이게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직접적인 데이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이 채권 시장에 반영되는 심리가 언제 뭘 반영해서 어떻게 확확 달라질지 모르는 거죠. 조변석계 하는 게 투자 심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또 누가 알겠어요. 23년 10월에는 에크먼의 공매도 숏 포지션 청산이 채권 금리 하락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번에는 또 뭐가 어떤 변수가 툭 튀어나와서 상황을 바꿔서 채권 금리 하락을 시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도 강조드리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채권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꼬여버린 재정 적자, 인플레이셔너리한 트럼프의 각종 정책들, 감세 정책, 관세, 이민 모든 걸 봐도 논리로만 보면 국채 금리 더 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 확인했죠. 불과 1년 몇 개월 전에 이런 이성의 논리가 통하지 않고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한때 3% 중반까지도 갔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언제 또 이상한 논리가 치고 들어오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갈지 모른다. 이런 가능성에도 꼭 대비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막 몰빵 말고 확신 100% 몰빵 말고 좀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시라는 의미로 이번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아쉽게도 제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지금 뭐 여러분 지금 쇼십니다.
지금 S&P 500 5% 조정 후에 재상승합니다. 뭐 이렇게 리딩해 드리면 좋지만 아시죠?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다만 그냥 1년 몇 개월 전에 벌어진 일을 참고 삼아서 전해 드렸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